안녕하세요. 교실에서 바로 쓰는 AI 기반 학급 경영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안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교사 공진입니다. 4차 시의 주제는 바이브 코딩을 이용한 학급 경영 프로그램 제작하기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이브 코딩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학급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바이브 코딩으로 제작해보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총 3가지 프로그램을 제작해볼 예정인데요. 먼저 반장 뽑기 프로그램 만들기 실습, 자리 뽑기 프로그램 만들기 실습, 청소구역 랜덤 정하기 실습 총 3가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지원하는 사업 내용 및 저작권은 다음과 같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브 코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코드를 알지 못해도 자연어로 누구나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이란 직접 코드를 하나하나 입력하기보다 AI와 대화하며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방식인데요. 코드를 하나도 모르는 교사도 손쉽게 학급 경영에 필요한 도구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바이브 코딩이란 생성형 AI와 대화하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을 말하며 복잡한 코딩 지식 없이도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이디어를 자연어로 설명하면 AI가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교사 맞춤형 학급 경영 도구 제작이 언제든지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코딩 실력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어떤 기능을 구현하면 업무의 최적화가 일어날지 떠올리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프롬프트 작성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자연어로 만들고 싶은 기능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AI에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복 및 수정입니다. AI가 생성한 보드를 확인하고 또한 대화를 통해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 배포입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웹이나 앱 형태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어를 기반으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능을 대화로 빠르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교사 제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제작이 편리합니다.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브 코딩이 왜 교사에게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반복적인 학급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교사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도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이나 앱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학급 운영 효율성과 학생 참여 향상이 가능해집니다. 선생님의 업무와 학급 상황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할 텐데요. 몇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리 뽑기, 타이머, 학급 투표, 청소 당번, 모둠 나누기, 랜덤 추천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단순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반복적인 학급 경영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줄어든 업무 시간만큼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과의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 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선생님만의 학급 도구를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실습으로는 공정한 반장 뽑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미나이를 이용해 바이브 코딩을 해볼 건데요. 제미나이를 사용하기 위해 크롬을 실행해 주신 뒤 구글 검색 화면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미나이를 실행시켜 볼 건데요. 구글 로그인을 마치셨으면 우측 상단에 9개의 점, 구다츠 모양의 구글 앱 선택창을 눌러주세요. 자, 요 아이콘 중에 요렇게 제미나이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요. 눌러서 제미나이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제미나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제미나이 화면 중 캔버스 모드를 실행해야 합니다. 자, 왼쪽에 채팅창 왼쪽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뒤에 자, 도구 중에 이렇게 캔버스 모드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니 코딩하거나 글을 쓰거나 슬라이드 만들기라는 부가 설명이 이렇게 뜨네요. 자, 캔버스를 설정을 해주시고 이제 이 대화창에 자연어로 저희가 명령을 내릴 건데요. 여기 적어주는 명령어를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자, 프롬프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정한 반장 뽑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 다음 기능들이 들어있는 투표 프로그램을 제작해줘 라고 적고 밑에 기능들을 순서대로 적어줬습니다. 첫 번째, 후보 등록 및 실시간 익명 투표 기능. 등록된 후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줘. 그리고 실시간으로 익명 투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 두 번째, 중복 투표 방지 및 공정성 확보 로직. 학생들의 명렬표를 한글 파일로 넣어줄 테니 번호 순서대로 나와서 교사의 컴퓨터로 투표를 누르고 들어가도록 할 거야. 익명 투표이기 때문에 키보드에 숫자 키로 누르지만 어떤 후보를 눌렀는지는 화면에 뜨지 않도록 해줘.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나오도록 해줘. 기권은 0번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능, 투표 결과 자동 집계 및 시각화 리포트. 마지막 번호까지 투표가 완료되었다면 결과 버튼을 눌러 자동 집계된 투표 결과를 시각화된 오타가 났네요. 시각화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줘. 그래서 제일 많은 득표를 받은 학생이 반장, 두 번째 학생이 부반장으로 나오도록 해줘. 투표를 하는 동안은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후보들의 번호와 이름이 화면에 나오도록 해줘. 화면에 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출 버튼 또는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완벽한 모든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넣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생각나는 기능들을 먼저 1차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그 뒤에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측에 이제 미리 보기 화면에 방금 제가 말한 프롬프트에 의한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었고요. 자, 우측 상단에 여기 코드를 보시면 이게 바로 제미나이가 제가 말한 기능들을 토대로 이렇게 짜준 코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미리 보기 창에서 한번 요걸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장 후보 등록. 후보 이름을 한 줄에 하나씩 입력하세요. 김철수, 이영희, 김민수, 주도현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수, 투표권자의 수를 입력하라고 했네요. 2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투표 시작하기를 하면 이제 투표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후보들의 번호와 이름이 나오네요. 그럼 제가 1번부터 20번 학생까지 한번 제 컴퓨터 키보드 화면으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숫자가 올라가는 건 투표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한번 이 4가지 숫자가 아닌 숫자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눌렀는데 투표 진행 중에 이제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권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투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선거 결과와 반장과 부반장이 나왔는데요. 지금 네, 작동은 너무 좋은데 마지막 선거 결과가 학생들이 좀 긴장도 하고 두근두근 하면서 발표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빠르게 결과가 띡 하고 나와버린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해 볼게요. 결과가 나올 때 너무 바로 나와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게 로딩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결과 나오는 시간을 5초 정도 로딩을 주고 결과 화면에 폭죽이 터지면서 소리 효과음 나오도록 해줘 라고 한번 수정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정이 완료되었고요. 이번에는 자, 학생 수를 이제 가상으로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5명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에서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로딩하는 시간이 나왔고요. 지금 소리가 조금 작은데 알람 같은 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효과음이 마음에 들지 않아. 빵빠레 터지는 소리 또는 축하를 알리는 쭉 소리로 해주고 너무 오래 울리지 않도록 3초 정도만 나오도록 해줘. 그리고 마지막 번호 학생이 끝나면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투표 결과 보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해줘 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브 코딩은 한 번에 완벽한 결과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계속된 수정과 보완 작업을 계속 이렇게 바이브 코딩으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꼭 미리 보기 화면에서 선생님이 실행을 해보시면서 고쳐야 할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으셔서 바이브 코딩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학생 수는 하면 10명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다른 숫자를 눌렀거든요.
4번이 아닌 숫자를 눌렀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갔네요. 투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 4번은 4명인데 다른 번호를 클릭해도 투표가 진행이 되었어. 후보가 아닌 번호는 클릭하여도 투표가 되지 않도록 해줘. 라고 수정을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이 작업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른 번호를 눌렀는데요. 올라가지 않는 걸 확인했고요. 기권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눌렀고요. 이렇게 투표 결과 보기 버튼이 생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더니 또 알림이 3초 정도 나왔고요. 이렇게 반장과 부반장을 투표수를 알려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완성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이제 예시이기 때문에 제작을 하지만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 있다면 또는 아까 제가 알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계속 추가적으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더 완벽한 프로그램이 될 때까지 이제 수정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면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공유 및 내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신 다음 이렇게 공유를 눌러주시면 링크를 통해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또 있습니다. 요걸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HTML 제 웹사이트가 다운이 되는데요. 요 링크를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완벽히 프로그램을 다 완성하셨다면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으로 제 웹사이트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자리 배치 프로그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이렇게 사이드바를 열어주시면 새 채팅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창을 새로 하나 더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할 일은 캔버스 모드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역시나 플러스 버튼 누르신 뒤에 이렇게 캔버스 모드로 클릭을 해주신 뒤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자리 뽑기 프로그램에 넣고 싶은 기능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학급 자리 배치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다음 기능들이 들어가게 제작해줘. 처음에 자리 배치 열과 행을 입력받고 학생 수를 입력받도록 해줘. 학생 명렬표를 한글 파일로 업로드하도록 해줘. 자, 랜덤한 자리 배치 버튼을 누르면 5초간 숫자를 세고 랜덤으로 배치된 자리가 나오도록 해줘. 짝꿍 금지 설정, 시력이 안 좋은 아이들 앞자리에 배정 등 조건을 추가할 수 있게 해줘. 자리 배치가 나온 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사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줘. 라고 원하는 기능을 한번 캔버스 모드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제작된 화면이 나왔는데요. 제목을 학급 자리 배치 도움이라고 해줬네요. 자, 여기에 열과 행을 한번 5x5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바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파일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렬표를 제가 가상의 학생들을 명렬표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파일을 선택해서 랜덤 자리 배치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5초간 배치가 시작되고 이렇게 이상한 화면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 한글 파일 양식을 아직 AI가 인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수정이 필요하겠죠? 파일을 업로드 받지 말고 한글 파일에서 복사한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수정해줘. 그리고 앞자리 시력이 안 좋, 추가되어 있지 않아. 라고 이렇게 그냥 자연어로 저희 대화하듯이 AI한테 수정할 부분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다렸더니 이번엔 수정된 화면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다시 한번 5x5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이름, 앞, 일반 짝꿍 이름, 요렇게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요렇게 하면 사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 배치 있는 칸을 따로 만들어줘. 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여기서 실행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배치를 바꾸거나 UI를 바꾸고 싶은 부분도 그냥 여기에 이제 자연어로 바이브 코딩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건 설정, 학생 명단 입력하는 곳과 조건 설정한 곳을 따로 해줘. 지금 반영이 안 됐네요. 다시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입력할 때마다 다른 결과값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선생님들 화면에는 저와 똑같이 프롬프트를 입력하셨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학생 명단을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명렬표에서 그대로 복사하여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명단 가져오기 버튼을 눌렀더니 조건 설정이 활성화되어 이 중에 박지우 학생과 오건우 학생을 앞자리에 앉혀야 된다고 하고요. 금지는 장가은 학생과 이수아, 한소민 학생과 홍소민, 최도윤 학생을 이제 금지시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x5 25명의 학생들을 배치 실행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밑에 배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조건이 완벽히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지우, 오건우가 앞자리가 맞는지, 박지우, 오건우 학생이 앞자리가 맞죠? 자, 그리고 장가은과 이수아 학생이 떨어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장가은 학생 여기 있고요. 이수아 학생, 떨어져 있네요. 그 다음, 최도윤, 한소민 학생이 떨어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최도윤 여기 있고요. 한소민 학생은 여기 이렇게 떨어지게 잘 배치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한 뒤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마지막에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처음에 프롬프트에 넣었는데요. 박채연, 윤시아를 바꿔보겠습니다. 송서윤, 송유차 이렇게 잘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이 배치표를 다운받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배치가 완료된 결과를 PDF로 다운받을 수 있게 버튼을 만들어줘.
라고 또 추가 기능이 생각나시면 추가로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계속해서 요청을 하시면 코드를 계속 수정하는 과정이 발생하면서 완벽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PDF 저장 인쇄 작업이 지금 잘 되지가 않네요. PDF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림 파일로 다운로드 되도록 해줘 라고 수정을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PDF 다운로드도 얘가 가능한데요. 지금 이렇게 계속 요청해도 뭔가 오류가 있는지 잘 이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파일로 배정을 이제 다운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그림 파일로 다운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윤태성 학생, 김도연, 윤시아 비교를 해보면 다운이 잘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오류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도 PDF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선생님들이 다시 해보셨을 때는 PDF도 실행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엑셀로 요청을 하셔도 좋고요. PDF 또는 PNG 그림 파일 등등 원하시는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까지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 작업을 계속 반복하신 뒤에 완성이 됐다면 역시나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HTML 파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코드를 보시면 HTML이 아니라서 다운이 안 되는 건데요. 이럴 때는 코드를 또 작성해줘 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을 때 맨 위에 이렇게 HTML 코드로 작성된 것을 확인하신 뒤에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자, 아까처럼 웹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HTML 사이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두 번째 실습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실습으로는 청소구역 랜덤 정하기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실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사이드바를 열어서 새 채팅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나 플러스 캔버스 모드로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첨소를 배치할 수 있게 할 건데요.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청소구역 랜덤 정하기 프로그램 만들 거야. 다음 기능들이 들어가도록 제작해줘. 학생 명령표와 청소구역을 한글 파일로 받도록 해줘. 학생과 청소구역을 랜덤하게 배치할 거야. 배치는 학생들이 청소구역을 정하는 시간을 게임처럼 느낄 수 있도록 룰렛 돌리기로 해줘. 한 명씩 룰렛으로 배치를 하면 빠지도록 해줘. 마지막에 배치된 학생과 청소구역이 정리된 결과를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줘.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애니메이션 효과와 사운드를 추가해줘. 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상으로 이렇게 학생들의 이름을 명렬표 형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걸 복사하여 그대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구역도 제가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요. 이것 또한 복사하여 한글 파일에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완료. 룰렛 시작하기. 룰렛 대기 중이네요. 올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한 명이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네, 2명. 근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25명이
다 배치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역시나 수정하겠습니다. 학생은 하단에 기록되도록 해줘. 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자, 다시 한번 넣고 볼렛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한 명씩 배치가 되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5명을 한번 다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한 명까지 배치가 끝났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에 모든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엑셀로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서 저장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학생들과 청소 구역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가상으로 아까 적어 놓았던 청소 구역과 여기에 들어간 청소 구역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더 수정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기 바이브 코딩을 통해 계속 추가적으로 수정 작업을 거치시고 자, 코드를 한번 봐볼까요? HTML로 잘 짜져 있네요.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완성된 프로그램을 웹사이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이브 코딩으로 우리 반만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바이브 코딩으로 한 번에 완벽한 앱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나온 결과물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AI에게 이 기능은 이렇게 바꿔줘. 이 부분은 이런 색깔로 해줘. 라고 계속 대화하며 수정하다 보면 어느새 선생님이 딱 원하던 그 모습의 도구가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수정 작업은 실패가 아니라 내 작품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니까 거창한 코딩 지식도 복잡한 설계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반 학급 학생들을 위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작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 사소한 고민을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선생님의 작은 첫걸음이 우리 교실을 바꾸는 가장 스마트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